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2026 수능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개항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정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고종의 아버지죠. 고종의 아버지. 자, 이 흥선대원군께서는 먼저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이 비변사는 세도 가문이 권력을 휘두르는 기반이 됐던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폐지를 시킨 거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건이 다시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양반들한테 기부를 받은 게 원납전이고, 이 당백전은 고액 화폐예요. 고액 화폐. 이 경복궁 중건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서양 열강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탄압을 한 게 병인박해예요. 프랑스 선교사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해 온 게 병인 양요. 그 다음에 미국에 배웠던 제너럴 셔머너의 선원들이 평양에 내려가지고 평양 주민들을 괴롭히고 약탈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주민들이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인데, 이 사실을 한 미국이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이게 둘 다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강화도 침략한 거예요. 특히 병인 양요의 경우에는 외규장각에 있던, 강화도에 있는 그 책 있는 곳이죠.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기도 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하고는 수교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런 뜻을 담은 비석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척화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화비 건립은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영향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다만 흥선대원군 한 10년 정도 집권을 하다가 이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정치를 하면서 이제 개항 및 통상수교가 연달아서 이루어지게 돼요. 제일 처음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강화도를 침략을 해가지고 운요라는 배를 끌고 강화도를 침략해서 너네 우리랑 수교할래, 전쟁할래? 그래서 맺은 수교가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불러요.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일수호 조규라고 해서 수능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일본인이 해안을 측량하게도 된다, 내지는 일본인 영사가 일본인을 조선 땅에서 재판한다, 이런 불평등한 항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부산과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그러니까 서양 세력 중에서는 미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된 배경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자가 유포돼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이 미국과 조약을 맺을 거를 알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화 정책들이 막 추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식 군대도 창설이 되고 이제 새로운 무기들도 들어와요. 이제 반면에 구식 군인들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월급도 못 받아요. 이거 1년 이상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난이 이모군란이에요. 근데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정부에서 청나라에다가 SOS에서 진압해달라 그래요. 군인들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됩니다. 청군 진압이에요. 그래서 이모군란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이 청나라는 결국 조선한테 야, 너네도 우리한테 뭐 좀 해줘야지 해가지고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맺게 됩니다. 이거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지 무역을 허가한 건데, 사실 여기서 세계 항구를 개항했다 해도 일본 상인들은 이 부산, 원산, 인천 항구 주변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 상인들은 이제 아예 서울 지역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이때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포조약을 맺어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자, 본문을 읽고 이모군란이라는 걸 알아내는 문제에서 영향을 묻는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조정 상민 수륙무역 장정 혹은 재물포 조약이 선지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급진 개화파가 요 세력들이 우리도 빨리빨리 개화합시다 해가지고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 그러니까 우체국을 새롭게 오픈하는 그 자리에서 급진 개화파 분들이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다만 이것도 정부의 대응은 역시 청나라의 SOS였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한성조약을 맺어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해요. 텐진조약은 뭐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거라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모군란의 영향 두 가지, 갑신정변의 영향은 한성조약 하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9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민중봉기도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이때 이제 1차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병갑, 탕마놀이 중에 원탑이에요. 이 인간의 수탈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농민군들이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와가지고 부랴부랴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화합하자라는 약속이죠. 이 화약을 맺으니까 농민들은 이제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고 거기서 패정,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거에 필요한 안건들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집강소는 농민들이 만들어낸 개혁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동학농민운동은 거의 100% 출제되는 부분인데 키워드가 이제 집강소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안 이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봉기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뭐 수탈의 반발 이게 아니라 서울 가가지고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우리 왕을 지키자라고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서울로 가던 도중에 충남 공주에 있는 고개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총에 맞고 이제 이 농민운동이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다만 이 집강소에서 내놨던 패정개혁안들은 같은 해에 있었던 요 갑오기역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신분제 폐지. 그러니까 집강소의 농민군이 신분제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같은 해에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중요한 게 있다면 교육입국조서 반포. 요 교육입국조서는 근대적인 교육제도로 나가겠다라는 그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거기 맞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먼저 키우자 해가지고 한성사범학교 이걸 먼저 설립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오기역에 대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요. 신분제 폐지와 교육입국 조서. 근데 이 교육입국 조서는 한성사범학교 설립으로 이어진다까지는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해에 을미기역이 있었는데 이 을미기역은 을미사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명성 황후를 죽인 다음에 고종을 협박해서 단행한 개혁이에요. 여기 나온 대표적인 내용은 단발령이 있습니다. 머리 잘라라는 거죠. 당시엔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나중에 가서 고종이 철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종은 이제 신변의 위협도 느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선 땅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판단 끝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본의 힘을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일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가 세워져요. 이 독립협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만민공동회, 지금의 집회죠. 이 집회를 열어가지고 러시아가 저령도, 부산에 있는 섬입니다. 영도. 영도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저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시켰다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령도, 조차요구, 저지 매우 중요하고 이 헌의 6조, 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시험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고종은
이제 조선을 갖다가 제국으로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만들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라는 거고, 이 대한제국이 수립될 때 개혁이 추진되는데 그게 광무개혁이에요. 이 광무개혁도 자주 등장합니다. 9번 신참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됐다.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 것은 참고한다는 뜻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전사업과 지계발급, 토지조사예요. 그리고 이 지계도 토지문서입니다. 토지조사에서 토지문서 발급했다라는 게 광무개혁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900년대 찾아뵙도록 할게요.